자, 이번 영상에서는요, 매크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지금 테슬라가 이제 큰 이슈, 그러니까 큰 이벤트는 이제 지나갔고,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은, 올라갔지만, 지금 나스닥이 하락을 하니까, 자, 여기 이제 테슬라 모습이고요.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, 테슬라도 이렇게 이제 하락을 좀 하죠.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개별 호재도 중요한데요. 뭐 추가적으로 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던가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큰 빅 호재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부터 이렇게 나스닥 흐름하고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좀 예전에는 좀 그런데 어, 지금 15일부터 이제 같이 내렸다가 그 테슬라 자체의 그 뭐 인원 감소도 있었고 그런 악재로 어 그러니까 홀로 하락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CPI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해서 이제 같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. 15일부터 이렇게 쭉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15일부터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 흐름에서 나스닥의 흐름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꽤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매크로적인 거를 조금 이제 어떤 뇌피셜 같은 걸로 이제 가정을 해보자면요. 자, 그 테슬라가 이제 이제부터 이제 올라가려면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나스닥이 이제 쭉 좀 같이 가주면서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이제 연출이 될까 한번 그 뇌피셜을 가져보자면은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제 4.653인데요.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뭐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입니다. 제가 여기저기서 그냥 들은 이야기. 자, 미국 재무부가 한 800조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이든은 11월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. 그런데 물론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출렁출렁 뭐 여기도 좀 룸이 지금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어, 하락을 좀 할 여유가 있긴 있어요.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처럼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제 뭐 한 5월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한 6월부터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죠. 자, 그래도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는 바이든이 11월에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뭐 정말 큰 폭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걸 회복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유리하게 이제 이 선거를 치러야 되려면은 주식시장이 이제 멀쩡해야 된다. 그거죠. 어,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기는 좀 그렇다.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. 요 이야기는 뭐냐면요. 어떤 가정이냐면 코로나 때 이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. 2020년에. 근데 이 당시는 뭐냐면 이제 채권 발행을 하는데 낮은 금리였어요. 낮은 금리의 채권.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의 그 저게 많다고 하잖아요. 그 빚이 많다고 하잖아요. 근데
어, 그 빚이 그러니까 지금 6.5짜리 이 채권 이게 아니에요. 이 당시에는 낮은 금리의 채권이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낮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서 그 돈으로 사람들한테 뿌렸죠. 예. 그리고 이것은 장기 채권, 그리고 뭐 물론 뭐 단기 채권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큰 그러니까 아주 그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부담은 아닐 것이다. 어, 그런데 이제 장기채도 있지만 단기채도 있거든요. 뭐 한 뭐 5년짜리 뭐 이런 거. 어쨌든 이 금리가 이제 높아져 가지고 어, 지금 단기 채권의 그 높은 금리 이 지금 보면은 2022년, 2023년 요때 이제 금리가 이제 많이 그 올라갔을 때 발행했던 이 채권들 그 중에서 이제 단기 채권 이 단기 채권들의 만기가 이제 내년 이 이제 내년에 이제 도래를 해요. 그러면 이 단기 채권을 처리를 하려면 금리가 내년에 이 단기 채권들 그 도래를 했을 때 그 시점에서 금리가 만약에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. 그러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비용이 막 엄청나게 들겠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를 길게 유지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. 예. 어, 그러니까 이 빚 갚는 데 드는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앨런 장관이 예, 이 제니드 앨런 장관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 이 빚을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앨런 장관은 사실 지금 장관이지만 사실 파월 전임 그 의장이죠. 페드 의장이죠. 이분도 권력이 상당하죠. 자, 그래서 이제 고금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이 높은 빚 때문에 어렵다. 그래서 빚을 지금 내년에 가서 빚을 이제 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낮은 금리의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이 당시 그 이제 빚을 처리를 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금리 상태가 뭐 지금 사람들 말하는 걸로 봐서는 뭐 영원히 오래 갈 것처럼 말을 하지만 어, 그렇게 영원히 오래 가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. 그래서 미국의 그 빚 관리를 위해서 이 고금리 상태가 뭐 5년, 6년, 7년 뭐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고 어, 내년쯤에서는 그러니까 그 금리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또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가 있다. 근데 그 속도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 중반기, 그러니까 6월이나 7월, 그러니까 9월이나 11월쯤 가서 하면은 조금 너무 늦어요. 예. 한 번에 많이 내릴 수도 없고, 물가가 다시 또 들썩일 수가 있기 때문에. 자,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늦게 하진 않을 거다.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일찍 예, 그또 9월에 하면은 또 선거가 또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좀 중요하고 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갑자기 합니다. 갑자기 말 바꿔서. 그래서 아마 6월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음, 자, 이제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이 자동차를 팔고 있는 테슬라는 좋을 것이고 또 금리 인하하면 아무래도 나스닥이 올라가겠죠. 음,
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때까지 한두 달 요 사이를 잘 이제 보내야 되는데, 시장은 IQ가 만이거든요. 만, 1만. 그래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그렇게 늦게 하지는 않을 거다. 예, 내년에 재무부에서 낮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너무 늦춰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그 6월인데, 예, 6월 아니면 7월이다 이런 거죠. 그러면 그것을 눈치채고 주가가 깊은 조정은 못 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. 예,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횡보 좀 하다가, 예, 그렇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의해서 보면은 너무 늦은 하반기 때, 그러니까 9월이나 뭐 11월 가서 뭐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, 예, 9월에 하면 늦고 한 6월 정도면 조금 빠르고 7월이면 뭐 그냥 쏘쏘합니다. 예. 근데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려면 그러니까 6월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. 지금 그 일정을 보시면은, 자 여기 일정을 보시면은 6월 12일이거든요. 예. 어, 여기서 뭐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. 예. 그래서 조금 빠르면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6월에 하는 것이고,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공격적으로는 못 할 거예요. 한 0.25 정도씩 한 번 하고 한 번 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, 내년 지금 요 도표 상태로 보면은 내년 4월 30일에, 그러니까 이 9월 18일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이렇게 봤을 때 4.5, 아니 4.75. 예.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높아요 금리가. 음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쉬는 것도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쉬고 있거든요.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, 이걸 갖다가 금리를 제 생각에는 7월 31일 정도에 아마 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런 정보는 미리 새 나갈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스닥 조정은 장기간에 걸친 깊은 조정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. 자,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조정 타임이 한 달, 두 달, 석 달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길어봐야 5월 한 중순, 혹은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잘 버틴다. 그러면 조금 이렇게 상승했다, 좀 이렇게 밀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모습. 예.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나스닥이 계속해서 연말을 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, 이런 재무부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무부가 내년에 또 금리를 낮춰서 채권을 또 800조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주식 시장은 상승을 하게 되고, 내년에 또 그런 채권을 발행해서 돈이 풀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버블이 형성된다는 것이죠. 사실은 요번에 이 상승이 있었을 때, 와, 여기 버블이다 해서 이제 좀 위험하다 했는데, 이제 진짜 버블은 내년에 그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800조짜리 채권이 발행이 되면서 그 돈이 풀려버리게 되면, 그게 이제 그 신정부,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, 그러니까 앨런이 한다면은 이제 바이든이 되는 거죠. 바이든이 연임을 하면서 정부가 이제 새로 의욕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설 거란 말이죠. 그러면서 그 800조가 이제 풀려버리게 되면, 예, 자산 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형성이 될 것이다. 그래서 2020년, 2021년 상황이 한 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
그러니까 지금 자체도 이거 보고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데, 진짜 버블은 나중에 가서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때 이제 고점에 물리는 거 조심해라.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어떤 뇌피셜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. 예. 이런 생각도 좀 해볼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내년 그 정부에서 낮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해 예, 금리 인하를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. 그리고 그런 속사정을 알고 있는 기관들은 예, 주가를 너무 많이 뺄 수 없다. 그리고 조금만 내려와도 매수를 하려고 들을 것이다 이런 거죠. 어,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상승할 거다 하는 거니까 이번 조정 타임만 잘 견디고 지나가면은 또 좋은 날 올 수도 있다. 그런 또 희망 회로를 돌릴 수가 있죠. 그래서 뭐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예.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가 이게 주가가 나스닥과 같이 이렇게 함께 그 궤를 같이 하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좀 좋은 날을 맞이하려면 아무래도 나스닥이 서프라이즈를 좀 내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. 음. 만약에 나스닥이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져 버린다. 어, 이제 그렇게 되면 테슬라도 지금 호재가 터졌지만 아무래도 좀 괴롭겠죠. 예, 좀 상승하기가 괴로울 것이고 아무래도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이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숲만 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그런 영상 올린 적도 있는데 호재가 한번 터지고 나면은 그것은 이제 이렇게 일회성으로 소모가 돼 버려요. 예, 그 다음부터는 또 시장과 함께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.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호재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도 지금 벌써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 같이 좀 밀리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. 예. 자,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 또 뭐 중동 전쟁 뭐 그런 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. 어, 그래서 지금 매크로 상황이 앞으로 이제 좀 테슬라 그 향방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종목만 쳐다보고 있다면은 종목에 악재가 발생이 되어서 그냥 하락을 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CPI가 높게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 내린 거죠. 자, 감사합니다.